예, 뭐 두 번째 시간은 청년 실업과 뭐 니트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년 실업의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좀 들 수가 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자들 들고 있는 또는 정책 당국자들 들고 있는 요인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증가, 유연성의 증가. 둘째는 이건 뭐 그러니까 숙련의 교육과 숙련의 미스매치 문제. 아무래도 고학력자가 팽창을 하니까 증가하니까 이 고학력자 가지고 있는 학력과 숙련의 수준에 적합한 일자리가 찾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큼 이를테면 뭐 고졸자들의 어, 대학교 고졸자들이 대학교 입학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만큼은 뭐 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고황제 인플레 현상이 유럽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측근 마이그레이션인데 측근 이주의 문제인데 이건 뭐 유럽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는 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주한 청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또 청년 실업이나 또는 니트랄지 뭐 기타 청년 비중의 문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 실업제 가족적 배경이 있는데 뭐 이것은 좀 그 개인적인 역시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든 청년 니트의 문제든 청년 비정규의 문제든 이게 제도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의 문제가 있고 또 개인이나 가족적 배경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다음 실업의 해결 방안을 보면 이건 일종의 뭐 좀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런 어떤 사실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당장의 청년고용 지표를 개선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제가 적극 노동시장 정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그게 공공일자리 창출인데요. 정부 재정 조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은 비효과적인 그런 어떤 방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당장의 청년들의 어떤 실업 문제를 실업자 수를 줄인다 할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되겠고 또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청년 실업 문제 개선에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과 청년 실업의 개선에 양립 불가능한 상충 관계에 놓여 있는 트레이드업 관계에 놓여 있는 목표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프랑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셋째는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 외부자 사이에 강한 품질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노동청 구조에서는 청년 실업 개선만을 위한 몇 가지 정책 효과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중적 노동시장 어, 구조를 이렇게 좀 그 줄이기 위한 이런 어떤 노동시장 구조 전체의 어떤 전체를 대상으로 한뭐 이런 어떤 정책을 하지 않고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노동시장 정책은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건 직업훈련 제도의 중요성인데요. 기업의 숙련 수요를 잘 반영하고 통용성 있는 숙련을 공급하는 직업훈련 제도의 중요성. 인데 이게 독일의 듀얼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자, 이게 듀얼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라가 여기 나와 있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들에서 청년 실업률이 다 같이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듀얼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며칠은 학교에서 이론적 교실 수업을 하고 나머지 며칠은 이제 기업에서 실습을 하는 것인데 기업에서 몇 년 동안 사실은 실습을 하니까 기업이 원하는 해당 이제 실습생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인지 여부를 바로 판별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듀얼 시스템이 작동하는 듀얼 시스템이
정시를 낮추게 만드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인 적극적 노동정책의 중요성인데요. 뭐 적극 노동정책의 3종 세트라고 하는 게 즉 고용수비, 지급훈련, 고용보조금인데 이게 어쨌든 정시로 개선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물론 뭐 여기서 교육, 고용 각각의 뭐 이게 정책을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있죠. 그건 지난해 말씀드렸고 어쨌든 하르츠 계획을 통해서 현대적인 노동정 정책을 갖게 된 독일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청년 노동시간만을 대상으로 한 구조교육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노동시간을 대상으로 한 구조교육만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뭐 청년 실업률 표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사실은 한국은 이 공식적인 통계하고 사실은 실질적인 체감하는 그런 어떤 지표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뭐 대졸 구직을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는 그런 어떤 청년들 비율도 꽤 되고 또 뭐 이 어쨌든 실업자의 범주의 실업자의 범주로서 통계 대비 잡히기 위해서는 사실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쉬었다랄지 어떤 구직 단자들은 실업자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공진 실험, 청년 실험보다는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트가 되겠습니다. 니트라고 하는 것은 고용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직급을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집단을 우리가 니트라고 부르고 특히 이제 청년 니트가 또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니트는 취약성이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유형도 아주 뭐 이질적인 그런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위 집단의 특수한 욕구에 적합한 표적화된 타겟팅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역시 뭐 저학력자, 저숙련자의 선택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워낙 사실은 대졸 질환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니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대졸 고학력자의 니트 비율이 높다는 거 이게 뭐 유럽과는 구별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니트는 뭐 이 고용서비스 정부의 공식적인 고용서비스 기구와 복지사무소를 통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또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적 특성을 보면 역시 이제 소도시 출신이나 또는 이민자, 장애자, 저학력 부모, 저소득 가구, 유난 부모, 실업경험 있는 부모 출신들이 많다 이런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니트 특성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유럽에서 워낙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 청년 니트의 문제, 청년 비정규직 문제 등이 유럽의 각국에서 워낙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그동안 뭐 수년 동안에 사실은 정책적 실험에 의해서 효과적인 정책으로서 이제 인정되고 있는 정책들인데 뭐 이 중에 몇 가지는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해결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통용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스 개런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청년 니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EU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책이죠. 보면 유스 개런티 내용을 보면 조기 개입이 되겠습니다. 통합적 접근이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동원하는 이게 통합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 사실은 특성이 각각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이런 뜻이죠. 이게 퍼스널라이즈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지원 그리고 집중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인디비dualize 요건 뭐 말씀을 드린 개인별 그런 행동 계획들 퀄리티 옵션 비교적 좀 질적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정책들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정책 실행될 경우에 또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사실은 early school living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저기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이게 early school living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좀 적습니다만 유럽 쪽에서는 꽤 많은 것으로 줄여서 ESL이라고 부르는데 꽤 많은 것으로 특히 이민자 가족이나 취약계층 가정에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그런 어떤 학생들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역시 왜 사실 일찍 그만두는지에 관련돼서 이제 진단하고 분석하는 조치들, 그 다음에 학교가 아닌 다른 좀 대안적인 우리도 뭐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만 대안작성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 검증 지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 ESL을 또 사회 재통합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아웃리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찾아가서 예를 들면 뭐 그리 가출 청소를 위해서 가출 청소년이 있다면 그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게 아웃리치 서비스고 그 다음에는 또 기타 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교육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 훈련의 이전 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직업교육 훈련 이전에 좀 기초교육이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뭐 태도 관련된 그런 어떤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게 만드는 이런 게 바로 소프트 스킬이 되겠죠. 이런 훈련을 시킨달지 또는 뭐 실제적인 그 다음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직접 이제 공장이나 기타 뭐 예를 들면 스위스 예를 들면 뭐 대형 마터 같은 그런 어떤 소매점 같은데 그런 실질적인 훈련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통합적 개인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로이빌리티 즉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습생이나 뭐 그 다음에는 또 트레인 퍼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훈련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또 청년들에게 또 잡 플레이스먼트 직업 소개를 통해서 멘토링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 이고 뭐 그 다음에 교육 직업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부터 스쿨 투 워크라고 STW라고 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행을 원활하게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조치 앞에서 이야기한 것 거의 뭐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조치를 보조금 그러니까 고용주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해서 이들 취약 집단의 취업을 좀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로 이게 고용보조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공적인 요인들로서 예방이나 조기 개입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들 니트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하위 집단, 니트족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이 있으니까 이 하위 집단의 상이한 욕구에 맞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갖춰서 정책을 디자인할 것, 그 다음 아웃리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역시 좀 분석하고 진단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죠. 그러니까 이쪽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욕구를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우리의 니트 해결 정책에서도 이게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조기에 개입할 것, 통합적 개입을 할 것, 또 개인의 그런 특성에 맞춤식 개입을 할 것, 그 다음에 효과적인 사례 연구, 사례 관리를 할 것,
또 충분한 그런 어떤 이들을 이제 취업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고용 서비스 능력과 자원을 갖출 것, 뭐 등등 이런 문제들, 이해 당사를 참여시킬 것, 그런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할 것, 뭐 등등이 에, 성공적인 요인이라는 것이고, 요게 이제 OECD 국가의 니트와 관련된 이제 통계가 되겠습니다. 2017년을 비교한 그런 어떤 통계가 되겠습니다만,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꽤 사실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니트 비율에 있어서 꽤 사실은 높습니다. 약간 이제 좀 진한 그런 어떤 색이 비경활 니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저 흐린 그런 어떤 분홍색에 가까운 게 사실은 실업자, 구직 활동을 하는 그런 니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사실은 취업 준비생이 상당한 비중을 이제 차지하니까요. 차지하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보다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높은 니트비율을 차지하는 게 맨나라가 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청년 니트 특성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20대 대졸자 니트가 많다는 거. 역시 우리는 대졸자가 높기 때문에 고졸자보다는 대졸자 니트가 많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청년 쉬었다 및 구직 단념자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 인구가 2015년에 163만 명, 2016년에 168만 명, 2016년에 174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 남성 청년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만원과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 친구 중에 니트 비중은 13.7에서 14.3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배경은 역시 청진 원화 질 좋은 일자리 정체 형상이 있다는 것이고요. 장기 니트가 11%이고, 니트 유형별로 보면 장기 니트라고 하는 5년 계속해서 5년 이상 니트 생활을 하는 게 장기 니트이고, 반복형 니트는 5년 중 2회 이상 니트를 한 그런 어떤 니트를 반복형 니트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일시적 니트는 지금 1회 니트, 일시적 니트로 분류하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일시적 니트 그 반복형 니트가 좀 비슷한 장기 니트는 한 11% 정도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역시 대졸자가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비율이 차지 많고, 육아 돌봄 가사의 비중이 10.9%, 여가 문화의 수 8.6%, 구직포기가 8.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취업 자격 시험 준비를 위한 니트는 이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상당수가 경제활동 인구로 탈출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간 그러니까 취업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구직 의욕 상실 포기로 전락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비율 제한적이다 이야기 되겠습니다. 근데 니트 기간을 보면 1년 이상이 38.8, 1개월 미만 7.3, 1개월 1년 미만이 5.9%가 되겠고요. 미취업 이유는 응답자 41.9%가 기술 자격 부족, 보육 육아가 39.1%, 사시간 기여력 등등이 되겠고, 채무 있는 경우가 전체 니트에서 20.9% 정도. 전체로 육체 노동 기피가 이 정도 차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